새벽 복도를 닦던 정숙 앞에 고등학교 동창 윤희가 나타났습니다. 어머, 정숙이 아니야? 여기서 일하네. 참 인생이 다양하네 하. 정숙은 걸레를 다시 짜며 묵묵히 바닥을 닦았습니다. 한빛산업 대표이사 김민재 사장님 입장하십니다. 정숙의 손에서 걸레가 떨어졌습니다. 그는 바로 정숙의 아들이었습니다. 민재의 눈이 어머니와 마주쳤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지나쳤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서울 외곽 낡은 사무빌딩의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건물 안은 고요했습니다. 복도의 형광등만이 차갑게 빛을 내리쬐고 있었죠. 그 불빛 아래 김정숙은 고무장갑을 끼고 무릎을 꿇은 채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58의 나이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마의 주름, 눈가의 잔주름, 거칠어진 손등. 모두가 그녀가 살아온 시간을 증명하는 표시였죠. 정숙은 걸레를 힘주어 짜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내 새끼 대학만 잘 보내면 됐지. 체면이 밥 먹여주나.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이 건물에서 청소부로 일한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처음에는 남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예전에 함께 학교를 다녔던 동창들, 동네 아는 사람들을 마주칠 때마다 고개를 숙이곤 했죠.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지려고 애썼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정숙이 복도 끝까지 걸레질을 마치고 일어서려는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성 몇 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명품 핸드백을 들고 향수 냄새를 풍기며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정숙은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비켜섰습니다. 그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말이죠. 그중 한 여성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정숙을 빤히 쳐다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 정숙이 아니야?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윤희였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자 지금은 대기업 간부의 부인으로 살고 있는 여자였죠. 윤희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정숙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여기서 일하네? 와, 참 인생이 다양하네. 하. 윤희의 웃음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동정인지 우월감인지 아니면 그 둘 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윤희와 함께 온 다른 여성들도 정숙을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정숙은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정숙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윤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와 일행이 복도 끝으로 사라진 후에야 정숙은 다시 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양동이 안의 물은 이미 탁해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걸레를 힘껏 짜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청소부지. 하지만 내 아들은 달라. 민재는 공대를 나와서 지금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정숙은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깨끗해진 바닥에 반사되어 빛났습니다. 그 빛 속에 정숙의 얼굴도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주름진 얼굴, 피곤한 눈빛 하지만 그 안에는 포기하지 않는 무언가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이 일을 시작하기 전 여러 곳을 전전했습니다. 식당 주방, 공장, 마트 계산대. 하지만 어느 곳도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때로는 그냥 필요 없다는 이유로 잘렸습니다. 그러다 이 빌딩 청소 일자리를 구했을 때 정숙은 감사했습니다.
비록 남들이 무시하는 일이었지만 적어도 매달 월급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그 돈으로 아들의 자취방 월세를 보태주고 때때로 용돈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제가 이제 돈 벌잖아요. 아들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인정받으려면 좋은 옷도 입어야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데도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정숙은 아들 몰래 계속 일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밤 9시까지, 때로는 더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정숙이 복도 청소를 마치고 화장실로 향하던 중 다시 윤희 일행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건물 안 카페테리아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하지만 윤희의 목소리는 복도를 가득 채우며 들려왔습니다. 아까 그 사람 정숙이 말이야. 우리 고등학교 때 공부 좀 했던 애잖아. 근데 결국 저렇게 되는구나. 정숙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 한쪽이 찌릿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말에 흔들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으니까요. 정숙은 다시 청소 도구를 들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섰을 때 정숙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청소복 차림, 고무 장갑을 낀 손, 지친 얼굴. 하지만 정숙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민재가 잘 되면 그것으로 충분해. 정숙은 다시 걸레를 들고 화장실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걸레질 소리만이 작게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정숙의 하루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빌딩 청소를 마치고 나면 점심시간이 되었죠. 정숙은 늘 건물 내 카페테리아 구석 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직접 싼 김치와 계란말이, 그리고 밥 한 공기. 그것이 정숙의 점심이었습니다. 오늘도 정숙은 청소복을 입은 채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카페테리아는 점심시간이라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정장을 입은 직원들, 깔끔한 옷차림의 사무직 여성들이 테이블마다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희였습니다. 그녀는 2명의 여성과 함께 카페테리아 중앙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미라, 다른 한 명은 선자였습니다. 모두 정숙과 같은 고등학교 동창들이었죠. 윤희는 샐러드를 먹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우리 남편이 부장으로 승진했어. 회사에서 정말 인정받고 있다니까. 다음 달에는 해외 출장도 간대. 미라가 부러운 듯 대꾸했습니다. 아이고, 윤희는 참 복도 많아. 남편 복, 자식 복. 다 가졌네. 선자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는 그저 남편 월급 타서 근근히 사는데 윤희는 명품 가방도 척척 사고. 윤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돌리다가 구석에 앉아 있는 정숙을 발견했습니다. 윤희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더니 목소리를 낮춰 미라와 선자에게 속삭였습니다. 저기 봐. 저 사람 정숙이야. 우리 반에서 공부 꽤 했잖아. 미라가 고개를 돌려 정숙을 쳐다보았습니다. 맞네. 근데 지금 청소부로 일하고 있어? 세상 참 아이러니하다. 선자도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뭐 먹고 살려면 일은 해야지. 근데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긴 하네. 윤희는 다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인생은 타이밍이지. 난 지금 우리 남편이 부장이고 애들도 다 대학 나왔으니까. 뭐 다들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
정숙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시락에 김치를 입에 넣었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청소부지. 하지만 내 아들은 공대를 졸업하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어. 민재는 달라. 나처럼 살지 않아. 정숙은 도시락을 빨리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카페테리아를 나가려는데 윤희가 다시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참. 너희 들었어? 우리 회사의 새 사장님이 이번 주에 취임하신대. 미라가 관심 있다는 듯 물었습니다. 정말? 어떤 분인데? 윤희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완전 엘리트래.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분이래. 젊은데도 엄청 유능하다고 소문났어.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그분 밑에서 일하면 정말 배울 게 많을 거래. 선자도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네.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잖아. 정숙은 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사장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아들 민재가 최근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정말 중요한 일이라 바빠서 자주 연락 못 드릴 것 같아요. 민재는 최근 들어 연락이 뜸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바쁘다는 말만 하고 금방 끊곤 했죠. 정숙은 아들이 일에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궁금했습니다. 아들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회사는 어떤 곳인지 말이죠. 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카페테리아를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정숙은 청소 도구를 다시 들고 계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청소 시간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정숙은 다시 윤희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새 사장, 미국에서 돌아온 엘리트, 젊고 유능한 사람. 그 단어들이 정숙의 마음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두근거렸습니다. 정숙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민재가 일하는 회사가 여기일까? 하지만 정숙은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재가 일하는 회사는 서울 강남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곳은 외곽의 오래된 건물일 뿐이었죠. 정숙은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며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정숙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계속 그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민재가 이 건물과 관련이 있을까? 혹시 민재가 말하던 큰 프로젝트가 이곳과 연결된 것일까? 정숙은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재야, 요즘 일은 잘 되고 있니?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너무 무리하지 말고.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가방에 넣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민재는 바쁜 거야. 괜찮아. 엄마는 그냥 청소나 열심히 하면 돼. 버스는 천천히 정숙의 집이 있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정숙은 내일도 다시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건물로 가서 복도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구석자리에서 도시락을 먹어야 한다는 것도요.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피곤함 속에서도 정숙의 마음 한쪽에는 작은 기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내일에 대한 아주 작은 기대 말이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숙의 일상은 여전히 반복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빌딩으로 가고 하루 종일 청소를 하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는 뭔가 달랐습니다. 건물 전체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정숙이 평소처럼 복도를 닦고 있을 때였습니다. 건물 관리실장이 급히 걸어오며 청소부들을 모았습니다. 관리실장은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한빛산업세 사장님이 처음으로 이 건물을 방문하십니다. 여러분, 청소 정말 깨끗하게 해주세요. 한 군데라도 먼지 있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청소부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가슴은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빛산업.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관리실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실장님, 한빛산업이 어떤 회사인가요? 관리실장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모르세요? 요즘 가장 핫한 대기업이에요. 반도체 부품 만드는 회사인데 최근에 해외 수주 엄청 따냈다고 하더라고요. 이 건물 15층 전체가 한빛산업 사무실이에요. 정숙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반도체 부품. 민재가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반도체 관련 회사에 취직했다고 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새 사장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관리실장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젊은 분이래요. 30대 초반인데 미국에서 박사 학위 받고 돌아오셨대요. 진짜 천재라고 소문났어요. 이번에 본사에서 직접 스카우트했다는데 이분이 오시면 우리 회사 주가도 오를 거래요. 정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대 초반. 미국에서 박사. 민재의 나이가 32이었습니다. 민재도 회사에서 미국 연수를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걸레를 쥔 손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관리실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번 주는 정말 중요해요. 청소 완벽하게 해주세요. 특히 화장실이랑 복도, 엘리베이터 홀. 사장님 동선에 있는 곳은 더더욱 신경 써주세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혹시 정말 민재일까?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 정숙은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자마자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재야, 엄마야.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니니? 건강 챙기고 시간 나면 전화 한 통만 해줘.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바쁜 건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외로웠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 아들의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정숙은 평소보다 1시간 더 일찍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4시,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정숙은 화장실 유리창을 하나하나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때 하나 남지 않도록, 얼룩 하나 없도록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정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아들 일하는 회사라던데. 혹시 여긴가? 정숙은 이 건물 15층에 한빛산업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청소부인 정숙은 그 층에 올라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15층은 특별 보안 구역이어서 출입증이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저 1층 로비와 공용 화장실만 청소할 뿐이었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건물은 분주해졌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고 관리실장은 청소부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사장님 오시는 시간이 10시예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최대한 눈에 띄지 말고 조용히 일해주세요. 정숙은 로비 구석에 서서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건물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경호원들이 먼저 들어오더니 곧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정숙은 무심코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숙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남자는 민재였습니다. 정숙의 아들 김민재였습니다. 민재는 깔끔한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경을 쓴 얼굴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재 뒤로 비서와 임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건물 직원들이 줄지어 서서 인사를 했습니다. 관리실장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한빛산업 대표이사 김민재 사장님 입장하십니다. 정숙의 손에서 걸레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걸레에서 물이 튀었지만 정숙은 그것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그저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표이사, 사장, 그 단어들이 정숙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민재는 로비를 지나가며 직원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시선이 구석에 서 있는 정숙과 마주쳤습니다. 민재의 발걸음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람과 당황이 그 얼굴에 스쳤습니다. 정숙도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 몇 초였습니다. 민재는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정숙은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청소부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잠깐 어지러워서요. 하지만 정숙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사장이라는 사실에 놀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숙을 더 아프게 한 것은 민재가 자신을 못 본 척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민재의 눈빛이 정숙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걸레를 다시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숙은 재빨리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게 조용히 닦았습니다. 그날 이후 정숙의 일상은 더욱 고통스러워졌습니다. 민재가 이 건물에서 사장으로 일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매일 출근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혹시 또 마주칠까? 혹시 누군가 눈치챌까? 그런 생각들이 정숙을 짓눌렀습니다. 월요일 아침 정숙이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윤희와 미라가 화장실에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정숙이 있는 줄도 모르고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윤희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라야, 너 금요일에 새 사장님 봤어? 진짜 젊고 잘생겼더라. 저런 사람이 사장이라니 우리 회사 미래가 밝은 거 아니겠어? 미라도 동의하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근데 말이야, 좀 이상한 게 있어. 사장님이 로비 지나가실 때 청소부 쪽을 엄청 쳐다보더라고. 혹시 뭔가 있나? 윤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나도 그거 봤어. 표정이 좀 묘했어. 근데 설마 사장님이랑 청소부가 무슨 관계가 있겠어? 그냥 우연히 눈이 마주친 거겠지. 정숙은 화장실 칸 안에 숨어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소리가 날까봐 손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윤희와 미라가 화장실을 나간 후에야
정숙은 천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숙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정숙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짐이 되는구나. 그날 오후 정숙이 복도를 닦고 있을 때 관리실장이 다가왔습니다. 관리실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정숙 씨 15층에서 청소 좀 해달라고 하네요. 평소에는 다른 청소업체가 하는데 오늘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요.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요? 15층을요? 관리실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사장님 사무실 앞 복도랑 회의실 좀 닦아주세요. 임시 출입증 여기 있어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출입증을 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정숙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민재를 마주칠까? 혹시 민재가 자신을 부른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15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사무실이 펼쳐졌습니다. 유리로 된 회의실, 넓은 복도, 정돈된 책상들. 모든 것이 정숙이 일하는 아래층과는 달랐습니다. 정숙은 청소 도구를 들고 조심스럽게 복도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닦기 시작했을 때 멀리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재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재가 비서와 함께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걸레질을 계속했습니다. 민재가 정숙 앞을 지나갔습니다. 정숙은 숨을 참았습니다. 민재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민재의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잠깐만요. 민재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은 몸을 굳혔습니다. 민재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먼저 들어가 계세요. 제가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비서가 사무실로 들어간 후 복도에는 정숙과 민재만 남았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민재가 조용히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재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미안함, 걱정, 그리고 무언가 말하지 못하는 고통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재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정숙은 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사장이 된 게 자랑스럽다. 엄마는 정말 자랑스러워. 민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아직은 우리 관계를 밝힐 수 없어요. 제가 이제 막 사장이 됐고 회사에서 제 입지가 아직 약해요. 만약 사람들이 알면 엄마를 무시할까봐 그게 걱정돼요. 정숙은 민재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엄마가 이해해. 내가 그 자리까지 가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엄마가 알아. 괜찮아. 민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회사에서 자리를 확실히 잡으면 그때 당당하게 말씀드릴게요. 정숙은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다고 했잖아. 엄마는 청소일이 창피하지 않아. 내가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해. 민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정숙은 다시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정숙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정숙은 복도 청소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숙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민재가 성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엄마는 그냥 엄마 할 일을 하면 돼. 하지만 정숙의 마음 한편에는 쓰라린 통증이 자리 잡았습니다. 자식이 성공했는데도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하는 어머니. 아들에게 짐이 되는 어머니. 그 생각이 정숙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집에 돌아와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김치찌개 한 그릇과 밥 한 공기뿐이었습니다. 정숙은 밥을 먹다가 문득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숟가락을 놓고 정숙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좁은 방에서 정숙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닦고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내일도 그 건물로 가서 복도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해야 했습니다. 정숙은 그렇게 다시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건물로 향했습니다. 민재와 마주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민재는 사장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 정숙은 아래층에서 청소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윤희를 비롯한 건물 직원들 사이에서 이상한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정숙과 민재가 로비에서 눈이 마주쳤던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민재가 가끔 청소부들을 유심히 바라본다는 소문도 퍼졌습니다. 어느 목요일 점심시간 카페테리아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정숙은 구석자리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윤희와 미라, 선자가 중앙 테이블에 앉아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윤희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너희 혹시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 사장님이 청소부한테 관심이 많은 것 같지 않아? 미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 생각했어. 지난주에 복도에서 사장님이 청소부 아줌마한테 뭐라고 말하는 거 봤거든. 근데 둘 다 표정이 심각하더라고. 선자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설마 둘이 아는 사이야? 윤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사장님 같은 분이 청소부랑 무슨 관계가 있겠어. 그냥 업무상 뭔가 지적하신 거겠지. 하지만 윤희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윤희는 정숙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숙인 채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다시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정숙이가 예전에 아들 자랑 엄청 했잖아. 공대 나와서 대기업 다닌다고. 혹시 그 아들이? 미라가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설마. 그럴 리 없어. 청소부 아들이 사장이 되겠어? 말도 안 돼. 선자도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너무 상상력이 풍부한 거야. 그냥 우연히 닮은 성씨일 뿐이겠지. 정숙은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닫고 정숙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테리아를 나가려는데 윤희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정숙아. 정숙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서서 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윤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 아들 잘 지내지? 대기업 다닌다고 했잖아. 어느 회사더라?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잘 지내. 바빠서 자주 연락은 못하지만. 윤희가 다시 물었습니다. 회사 이름이 뭐라고 했지? 정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소문이 확산될 것이고 거짓말을 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애매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작은 회사야. 너희가 알만한 곳은 아니야.
윤희는 눈을 가늘게 뜨고 정숙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숙이고 카페테리아를 빠져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와서 정숙은 벽에 기대어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야 하는지, 언제까지 거짓말을 해야 하는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이 청소를 마치고 퇴근하려는데 관리실장이 다가왔습니다. 김정숙 씨, 내일 저녁에 건물에서 파티가 있어요. 한빛산업 창립 기념 행사래요. 청소부들도 청소하러 와야 하니까 내일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일해야 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정숙은 평소와 다른 건물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로비와 카페테리아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풍선과 꽃 장식, 조명들이 건물을 밝혔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정숙은 구석에서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파티가 진행되는 동안 정숙은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희가 정숙을 발견했습니다. 윤희는 술을 몇 잔 마신 상태였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윤희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청소부 아줌마. 여기는 파티 손님들만 있는 곳인데 왜 여기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윤희의 말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쓰레기 좀 치우고 있었어요. 윤희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에이, 냄새나. 청소부는 청소부답게 구석에나 있어요. 여기는 출입금지야. 윤희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파티장의 음악이 멈췄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윤희와 정숙에게 쏠렸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때 멀리서 민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희 씨, 지금 뭐라고 하셨죠? 파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재가 군중을 헤치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민재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윤희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사장님, 그냥 농담이었어요. 청소부 아줌마가 손님들 구역에 있길래. 민재가 윤희의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농담이요? 사람을 모욕하는 게 농담인가요? 윤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정숙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듣도록 크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제 어머니입니다. 김정숙,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신 분입니다. 파티장은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윤희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미라와 선자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숙은 얼어붙었습니다. 민재가 자신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이제는 숨지 않을게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와 자부심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윤희는 그 자리에 서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숙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런 줄 몰랐어. 정숙은 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이미 늦었어. 하지만 괜찮아. 나도 나대로 견디며 살았으니까. 파티장은 여전히 숙연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민재의 고백 이후 아무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윤희는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고 있었고 미라와 선자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정숙과 민재를 번갈아 바라보며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민재는 정숙의 손을 잡은 채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 어머니가 청소부로 일하신다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재는 정숙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혼자 키우셨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서 저를 대학까지 보내셨습니다. 공장에서, 식당에서, 그리고 이곳에서 일하시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정숙은 민재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재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도 힘들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웃으시며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저는 숨겼습니다. 제 체면과 자리를 지키기 위해 어머니를 모른 척 했습니다. 민재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김정숙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파티장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닦으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재도 어머니를 꽉 껴안았습니다. 윤희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윤희의 남편이 파티장에 들어왔습니다. 윤희의 남편은 한빛산업 부장이었습니다. 남편은 울고 있는 윤희를 보고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윤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 나 큰일 났어. 사장님 어머니한테 너무 심한 말을 했어.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민재를 바라보다가 정숙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실례를 많이 했습니다. 정숙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윤희의 남편은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윤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대로 사과해. 지금 당장. 윤희는 정숙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정숙아, 아니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제가 잘난 줄 알았어요. 당신을 무시하고 깔보고 상처 줬어요. 윤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파티장의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윤희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계속 말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얼마나 비열한 인간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당신은 아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저는 그걸 비웃었어요. 정숙은 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상처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윤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 이제 그만해. 윤희는 일어서며 계속 울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희야, 나도 너를 이해해. 사람은 누구나 잘 보이고 싶어 하니까. 나도 예전엔 그랬어.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라. 정숙은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내 인생을 살았고 나는 내 인생을 살았어. 이제 서로를 비교하지 말자.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라와 선자도 정숙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저희도 죄송합니다. 저희도 무심코 상처드린 말들이 많았을 거예요. 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들 몰랐으니까. 민재는 어머니 곁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파티 참석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한빛산업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로 노동의 존엄을 지키는 프로젝트입니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재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많은 분들의 노동으로 운영됩니다. 청소를 해주시는 분들, 경비를 서주시는 분들,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분들 없이는 우리 회사가 돌아갈 수 없습니다. 민재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분들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빛산업은 이제부터 모든 근로자를 존중하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민재가 말을 이었습니다. 청소 근로자분들의 임금을 인상하고 복지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우수 근로자를 선정해서 포상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어머니께 드리는 약속이자 모든 근로자분들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정숙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이,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정숙과 민재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일 그만하세요. 제가 엄마 모시고 살게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아직 일할 수 있어. 그리고 일하는 게 좋아. 다만 이제는 당당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민재는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정숙도 아들을 꽉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지만 두 사람의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파티가 있던 날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건물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숙이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직원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예전처럼 무시하거나 피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존중과 배려가 담긴 시선들이었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어머님, 오늘도 수고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정숙은 그저 청소부였는데 갑자기 사모님이라 불리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당해졌습니다. 월요일 오전 한빛산업 회의실에는 전 직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재가 단상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는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제목은 노동의 존엄을 지키는 한빛산업이었습니다. 민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회사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빛산업은 기술과 혁신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민재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 회사를 움직이는 것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엔지니어도 관리자도 그리고 청소를 해주시는 분들도 모두 우리 회사의 소중한 구성원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청소 근로자들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정숙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민재가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한빛산업은 모든 근로자의 복지를 개선합니다. 첫째, 청소 및 시설 관리 근로자분들의 임금을 30% 인상합니다. 회의실에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재는 손을 들어 조용히 하게 한 뒤 말을 이었습니다. 둘째, 근로 환경을 개선합니다. 휴게실을 새로 만들고 작업 도구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겠습니다. 셋째, 매년 우수 근로자를 선정해 포상하고 그 가족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직원들은 놀라움과 감동이 섞인 표정으로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직급이나 직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한빛산업의 새로운 가치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민재는 별도로 청소 근로자들을 모았습니다. 정숙을 포함해 15명의 청소부들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자리에 불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재는 그들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회사가 여러분을 제대로 대우하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청소부들은 당황한 표이었습니다. 사장이 자신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민재는 다시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동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우리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한 나이 든 청소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희는 그저 청소만 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저희가 감당이 안 됩니다.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회사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여러분 없이는 우리가 일할 환경조차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받으셔야 할 대우입니다. 정숙은 뒤쪽에 서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숙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고생한 게 헛되지 않았구나. 민재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으니. 회의가 끝나고 민재는 정숙을 따로 불렀습니다. 사장실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재는 서류 한 뭉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봐주세요. 정숙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서류 표지에는 김정숙 장학재단 설립 계획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놀란 눈으로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재가 설명했습니다. 엄마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돕는 거예요. 특히 편부모 가정이나 저소득층 학생들을 우선으로요. 정숙은 서류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눈물이 글자를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민재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아요. 그 고통을 다른 부모들은 덜 겪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엄마처럼 희생하시는 분들이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정숙은 서류를 내려놓고 민재를 껴안았습니다. 민재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재도 어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한빛산업은 공식적으로 장학재단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했습니다. 청소부 어머니를 둔 젊은 사장, 장학재단으로 사회환원, 노동의 존엄을 실천하는 기업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정숙은 신문 기사를 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신문에 나다니, 그것도 좋은 일로 나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윤희가 정숙을 찾아왔습니다. 윤희는 예전과 달리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숙아, 아니 사모님, 축하드려요. 정말 대단하세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다 민재가 한 거야. 나는 그저 청소만 했을 뿐이야. 윤희는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사모님이 있었기에 사장님이 저렇게 훌륭한 분이 되신 거예요. 사모님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에요. 정숙은 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윤희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윤희야, 고마워.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힘이 나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였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건물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아들 이렇게 컸어요. 당신이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했을까요? 정숙은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한빛산업의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청소 근로자들의 휴게실이 새롭게 단장되었고 최신 청소 장비들이 들어왔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청소부들을 만나면 먼저 인사하고 감사 인사를 전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마음으로 출근했습니다. 당당함과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정숙이 복도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존중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관리실장이 정숙을 찾아왔습니다. 김정숙 씨, 사장님이 부르십니다. 정숙은 긴장했습니다. 민재가 업무 중에 자신을 부르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숙은 청소복을 정리하고 사장실로 향했습니다. 사장실 문을 열자 민재가 책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재는 어머니를 보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정숙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재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년퇴직하실 나이예요.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그런 시간이 됐나 싶었습니다. 민재가 계속 말했습니다. 회사 규정상 60세가 되면 퇴직이에요. 엄마가 다음 달이면 60이 되시잖아요. 정숙은 문득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이 일을 그만둔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서류 봉투를 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엄마, 이거 퇴직금이에요. 그리고 회사에서 특별히 감사패도 준비했어요. 정숙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정숙은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재야, 엄마는 그저 청소만 했는데 이렇게까지 해줘도 되는 거니? 민재는 어머니 옆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하신 일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에요. 엄마는 이 회사를 그리고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분이에요. 당연히 받으셔야 해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재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다음 주 금요일에 퇴직 기념식을 열 거예요. 전 직원이 참석할 거예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엄마는 조용히 그만두고 싶어? 민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엄마는 당당하게 떠나셔야 해요. 엄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모두가 알아야 해요. 정숙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의 손을 꽉 잡았을 뿐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건물 로비는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꽃다발과 풍선, 그리고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김정숙님의 정년을 축하합니다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오후 3시 퇴직 기념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빛산업 전 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층에서 일하는 직원들, 그리고 건물 근로자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정숙은 무대 앞에 섰습니다. 평생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서본 적이 없었습니다. 민재가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분의 정년퇴직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김정숙님은 지난 3년간 이 건물에서 청소 근로자로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민재는 정숙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은 한 아이를 혼자 키워낸 위대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노동의 존엄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준 스승이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재는 감사패를 들어 올렸습니다. 김정숙님께 한빛산업 명예의 전당 감사패를 드립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무거운 나무 액자에는 정성스럽게 새겨진 글씨가 있었습니다. 노동으로 세상을 밝히신 분께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재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발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김정숙 장학재단이 공식적으로 출범합니다. 첫 장학금 수혜자는 10명입니다. 모두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학생들입니다. 화면에 학생들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정숙은 그 사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식이 끝나고 직원들이 하나둘 정숙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윤희도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사모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동안 제가 많이 배웠어요. 미라와 선자도 함께 왔습니다. 사모님, 앞으로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정숙은 그들을 포옹하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너희들도 잘 지내. 모든 행사가 끝나고 정숙과 민재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민재가 꽃다발을 들고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엄마, 이제 뭐 하고 싶으세요? 정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집에서 쉬고 싶기도 하고, 여행도 가보고 싶고, 그동안 못 해본 것들을 해보고 싶어. 민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엄마가 가고 싶은 곳 어디든 같이 가요. 정숙은 아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민재야, 엄마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이렇게 자라줘서 정말 고마워. 민재는 어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엄마, 제가 더 감사해요. 엄마가 계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정숙은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 눈물 흘렸던 밤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날들.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숙은 하얀 청소복 대신 새하얀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선물한 옷이었습니다. 정숙의 발걸음은 여전히 묵묵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숙과 민재는 함께 걸어갔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그림자가 석양 속에서 하나로 겹쳤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한 편의 그림 같았습니다.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의 아름다운 초상화였습니다. 정숙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됐어. 엄마 인생 정말 헛되지 않았어. 그리고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석양은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신가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